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건축법 조금 일부 하다 말았죠. 475페이지 있습니다. 475페이지 보시면 475페이지 보면 가설 건축물 있죠. 이 가설은 가짜로 설치한다 이런 말이죠.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가짜로 설치하는 건축물인데 이 가짜로 설치하니까 잠깐 있다가 뜯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두 가지가 나눕니다. 허가 대상과 신고하는 대상으로 나누는데 허가 대상은 어디를 허가 대상이라는 거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이 도시군 시설 부지라든지 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 되겠죠. 예정지 이런 곳들은 뭐합니까? 허가를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안은 뭡니까? 허가 대상이지만 이런 거 외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아니라면 신고를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똑같은 가설 건축물인데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 시설은 뭔지 알겠죠? 도로가 있죠, 공원이 있죠, 학교가 있잖아. 이런 곳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했죠. 이런 부지 안에, 이런 결정된 부지 안에 아직 도시군 계획 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곳에 할 때는 앞으로 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잠깐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다 뜯을 건물이죠. 이걸 우리가 가설 건축물인데 이런 부분 안은 우리가 허가의 대상이고 밖은 신고의 대상이 된다라고 용어를 구분하면 되고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가설 건축물이 되려면 그죠? 조건들이 있는데 허가권자는 다 알겠죠? 원칙적 허가권자가 누구 겁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고 씁니다. 특별자치도 그죠? 시장과 군수와 구청장을 우리가 허가권자라 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허가권자라 씁니다. 그러면 이런 허가권자, 신고권자 똑같으니까 한번 봐두시고요. 조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가짜로 짓는 건물이 되므로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가짜로 설치하는 건축물이니까 오래 설치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실 때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이라고 배웠죠. 이 가설 건축물은 어디에 지을 수 있습니까? 1단계 짓습니까? 2단계 짓습니까? 2단계 집행계획이 있을 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이용 계획법을 할 때 가설 건축물은 1단계 집행계획이 속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1단계 집행계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딘다? 2단계 집행계획이 있어야겠죠. 단계별 집행계획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을 때? 2단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집행계획 2단계 집행계획이 있을 때는 여기 설치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했죠. 1단계 집행계획에서는 설치할 수 없고 그럼 이런 데 주로 설치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대별 집행계획이 있으면 이건 허가 대상이 되겠죠.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했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조건들이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허가 대상이니까 첫 번째 조건 3층 이하로 지을까요? 3층 이하로 건축해야 됩니다. 허가는 먼저 3층 이하로 건축하고 존치 기간은 몇 년으로 할까요? 3년 이내로 해야 됩니다. 3자하고 지납니다. 그래서 존치라는 기간은 뭐다? 3년 이내입니다. 그죠? 3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집행계획이 있으면 안 된다 했죠. 이유 때문에 3년 이내에 있겠죠. 세 번째, 튼튼하게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잠깐 지었다 뜯을 건물이잖아. 이걸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되겠죠. 이거 아니고 구조 아니어야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아니겠죠. 그래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그죠? 콘크리트. 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이런 구조가 아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닐 것.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도 안 됩니다. 튼튼하게 지으면 뜯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도 아니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 이런 거 있죠. 이런 등 이런 것을 우리가 간선 시설이라 씁니다. 새로운 간선 이런 시설을 요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런 거 새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떠들 거죠. 새로운 간선 시설을 요하지 않을 것, 뭐다? 요하지 않을 것, 그죠? 좀 길다요. 않을 것 이렇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분양하면 돼요. 팔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분양 목적으로 지으면 된다 안 된다? 분양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분양 목적으로 지으면 가설 건축물은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가설 건축물은 자, 건물은 건축물인데 자, 건물을 설치하는데 자, 임시로 설치하는 건물을 우리가 가설 건축물, 가짜로 설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가장 대표가 모델하우스 종류 중 있죠. 이런 것은 모두 가설 건축물의 용어가 된다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가설 건축물이 뭐냐는 시험에 종종 한 번씩 나옵니다.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허가 대상은 어디를 허가 대상이라 했습니까? 도시공객 시설 부지 안이라든지 도시공객 시설 예정지 같으면 허가 대상, 그 밖은 뭐다? 신고하는 대상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서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이 건축 허가되는데 도시공객 시설이라 습니까? 시설 또는 자,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마지막에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이것이 아니면 신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신고 되겠죠? 네, 신고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거기 허가권자 쪽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 이 박스의 조건이 되었을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경우 국토이용계획법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1단계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2단계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국이법엔 2단계 집행계획에 속하든지 또는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2개월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는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국토이용계획법상 1단계 집행계획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거꾸로 말하면 2단계 집행계획에 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3층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3층 이상이 아닌 경우라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되겠죠? 뒤집어 적으면 뭐다? 4층 이상이 아닌 경우 이렇게 하나, 3층 이하인 경우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3층 이하인 경우 이렇게 쓰든지 4층 이상이 아닌 경우 이렇게 쓰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적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요건들은 뭐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안 되겠죠. 이렇게 좀 너무 튼튼하잖아. 금방 뜯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며 새로운 간선시설을 요하지 않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가설 건축물의 요건이 된다. 자, 별표 쳐두시고 이 별표 쳐두시고 이거는 문제 잘 나옵니다.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별표를 딱 치시면 되겠네요. 치시고 자,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쭉 보시고 자,
한 장 넘겨봅니다. 넘겨보니까 굉장히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거 많은 건데 시험하고 큰 관계 없으니까 과감하게 넘겨요. 이건 우리 건축사 시험 칠 때 노는 지문인데 중개 거래와는 별 관계 없으니까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487페이지로까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487페이지 보시면 철거신고 있습니까? 찾았어요. 철거신고. 철거신고는 철거하기 전까지 하면 됩니까? 철거하기 전자 동술 줄 것입니다. 근데 숫자를 앞에 자꾸 잡아 넣습니다. 철거는 언제까지 한다? 철거하기 전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철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멸실은 뭐다? 멸시로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래서 자 멸실은 우리가 답으로 잘 안 주는데 철거가 잘 줍니다. 옛날에 7이라는 숫자가 있었거든. 개정되기 전에 7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되고 뭐다? 요는 철거하기 전까지다. 그 숫자를 넣으면 철거는 틀린 지문이 된다. 그래서 철거는 철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멸실은 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절차 같은 것도 시험 안 나오니까 쭉 넘기세요. 건축법은 중간에 시험 거의 안 나니까 쭉 넘기고 492페이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자 대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대지 우리가 대지라는 용어가 있을 거예요. 대지 대지는 어떤 것을 대지라 씁니까? 네? 도로가 있는 땅을 대지라 씁니까? 여기 대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도로가 있는 땅이 없는 땅 같아요. 있는 땅이죠. 그러면 대지는 포인트가 뭔가 하면 도로가 있나 없나를 따지는 걸 우리가 대지라 씁니다. 일단은 뭐가 있었다?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선이 놓습니까? 도로라는 지문이 반드시 놓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는 도로면보다는 낮아서는 안 됩니까?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될까요? 이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럼 대지라는 용어는 도로라는 이 포인트가 됩니다. 뭐가 포인트 된다? 도로라는 말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에다 밑줄 곱표를 딱 치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적었죠. 이 도로를 자 대지면보다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놓으면 맞아요, 틀려요? 옆에 또 뭐 있습니까? 야 옆에 여기 또 대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인접한 여기 대지 맞잖아요. 도로가 있으면 이게 대지 맞잖아. 이 인접한 대지보다 낮아서는 아니 됩니까? 이렇게 지문을 바꾸면 틀립니다.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하면 넘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지라는 말은 포인트가 뭡니까? 도로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근데 인접한 대지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슬쩍 바꿉니다. 바꾸면 넘어가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잘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자, 그 포인트 잡습니다. 자, 여기서 말 바꿀 수 있고 다만이란 말 있습니까? 예외가 있어요. 다만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자 건물의 용도상 방수 필요 없는 경우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도 관계없죠. 물 빠지는 데 이상이 없으면 도로면보다 낮아서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런 뜻이고 자 습지 매립지라고 있죠. 참고로 보겠습니다. 습지 매립지 자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쓰레기 매립지 이런 것은 성토가 뭐예요? 땅을 도두는 걸 성토입니다. 집안 계량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옹벽 설치가 있습니까? 옹벽은 우리가 산을 깎다 보면 이렇게 산을 깎다 보면 이 옹벽을 설치해 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죠. 옹벽은 얼마 이상일 때? 1m 이상일 때 옹벽 설치해야 돼. 1m 이상. 자, 몇 m 이상일 때 옹벽 설치했어요? 1m 이상이 되면 옹벽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옹벽을 설치하는데 1m 이상일 때 옹벽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산을 우리가 절토를 한다, 언덕을 이렇게 절토한다면 이렇게 깎겠죠. 그러면 이게 콘크리트 구조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식선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비가 1이고 높이가 뭐다?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옹벽이 밑변이 1 같으면 이게 1.5가 됐을 때 이게 경사를 이렇게 주게 옹벽을 이렇게 쌓으라는 겁니다. 그 비가 뭐다? 1대 1.5 되도록 해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옹벽이 자 2m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2m 이상이 되면 예? 그냥 우리가 돌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힘이 없죠. 어떤 구조다?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됩니다. 무슨 구조인다?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되죠.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구조를 하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왔을 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옹벽의 높이가 3m라 봅시다. 이렇게 3m가 됐어요. 그럼 3m 같으면 콘크리트 구조 했습니다. 그러면 이 3m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물이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야 안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옹벽이 수압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 물이 빠져나 배수 구멍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들겠죠. 이 배수 구멍을 만들었을 때 배수 구멍은 튀어나와도 될까 안 될까요? 튀어나와도 됩니다. 배수 구멍은 왜 튀어나와도 되는가 하면 이거를 너무 바싹 붙여놓으면 옹벽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 구멍은 튀어나와도 됩니다. 자, 이거 옹벽 무너지지 말게 하기 위해서 지지대에 이렇게 받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튀어나와도 돼요. 그래서 자, 배수 구멍과 지지대 이거 외에는 튀어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다른 것은 튀어나온다 안 튀어나온다? 튀어나오지 않는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뭐와 뭐는 빼고 자, 이 지지대와 배수 구멍은 빼고 이거 두 개는 빼고 나머지는 튀어나오는 구조로 만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뭐다?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경이라는 용어 있습니까? 조경. 우리가 나무 심는 걸 뭐라 본다? 조경이라고 불러요. 이걸 조경 이렇게 불러요. 나무 심는 거. 자, 조경은 우리가 땅에다 심습니까? 어디에다 심는다? 땅에 있겠죠. 그럼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조경을 합니까?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땅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조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조경을 하는데 요즘 옥상 조경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땅이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되겠죠. 여기 이제 땅 지편에도 조경하고 옥상에도 이렇게 조경할 수 있거든. 요즘 보면 현대 건물들은 옥상에도 조경을 좀 많이 해놨어요. 그죠? 옥상에도 이렇게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옥상 조경이라 쓴다. 뭐다? 옥상에도 조경을 합니다. 옥상에 조경을 하면 얼마까지 인정해준다? 3분의 2까지 인정을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옥상 조경은 3분의 2까지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옥상에 조경을 했을 때 3분의 2까지 조경인데 이 옥상에 조경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 부분이 뭐다? 대지 면적의 얼마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대지 조경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50%. 최대 인정이 얼마까지 된다? 자, 전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대지 면적의 전체 대지가 만약 100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땅에는 절반을 해야 됩니다. 대지 절반, 옥상의 절반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지분이 있습니다. 자, 조경하지 않아야 되는 게 시험 나와요. 뭐 하지 않는다? 조경하지 않아도 되는 게 시험 나옵니다. 별을 꽉 치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 잘 놉니다. 조경 제외되는 게 있습니까? 조경 제외되는 거. 이거 별표 쳐두시기 바랍니다.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녹지 지역은 왜 조경 안 해도 될까요? 나무가 많잖아요. 할 필요 없겠죠? 자, 2번 별표합니다. 2번은 자, 대지 면적입니까?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땅이죠. 대지 면적. 자, 5,000제곱미터 미만 됐습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 이거 암기하셔야 된다. 이거 501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5,000제곱미터 미만 공장입니다. 이 공장. 그래서 암기할 때 501하고 땅이 나오면 502 되겠죠? 건물이 나오면요? 자, 150입니다. 그럼 여기는 연면적이라는 표시를 해놨어요? 자, 연면적이 나오면 건물이라는 표시입니다. 자,
자, 지문이 연면적 나면 건물을 말하고 이 땅이냐 건물이나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이 나면 건물이니까 1,500제곱미터 미만입니까? 1,000 뭐다? 500제곱미터 미만 되겠죠. 그래서 이 공장을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장을 150이라고 암기합니다. 자, 이건 1,500제곱미터 미만 공장 150. 땅일 때는 50입니다. 되겠죠? 건물일 때는 150이다. 되겠죠? 자, 요거 두 개, 자, 별표합니다. 2번과 3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표. 암기해야 될 사항. 되겠죠? 4번은 뭐다? 산업단지 안의 공장. 되겠죠? 5번은 연분 읽어보시고. 되겠죠? 연분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연분이 있으면 나무 심어도 이 양축을 심을 필요 없겠죠? 축사. 가설건축물은 왜 안 할까요? 좀 이따 뜯을 건물이거든요. 아무리 가설건축물 좀 이따 뜯죠? 그럼 계속적으로 건물을 지을 건물이 아니에요. 가짜로 건물은 할 필요 없다. 이 가설건축물 놈이 찍는 사람도 있더라. 가설건축물은 적용할 필요 없어요. 되겠죠? 자, 그 8번 봅니다. 8번 찾았습니까? 8번도 봅니다. 똑같지요? 요거하고 같습니까? 예? 자, 뭐로 바뀌었습니까? 물류시설로 바뀌었어요. 물류시설로 바뀌었어요. 요 질문만 좀 받을래요. 근데 여기 조심할 것이 딱 있네. 그죠? 뭡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네. 주상은 제외입니다. 자, 우리 상업지역에 유통상업지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유통상업지역에 뭐 들어올 수 있어요? 물류시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죠? 유통상업지역에 물류시설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이제 들어올 때는 여기 시험이 잘 나와요. 유통상업지역에 싹 바꿔놓습니다. 그죠? 물류시설 들어올 때는 2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적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 1500제곱미터 미만이 안 걸립니다. 이 세 가지는 중요하니까 기억해야 된다. 특히 이거 시험 잘 놉니다. 상업지역의 물류시설 굉장히 시험 잘 놉니다. 주택과 상업지역은요, 물류시설은 200 넘어가면 무조건 뭐다? 적용해야 됩니다. 자, 별표 치기 바랍니다. 되겠죠? 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가보시면, 그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관리지역은 이런 것들은 뭡니까? 할 필요 없겠죠? 전부 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참고로 보시고, 자, 쭉 넘어갑니다. 자, 아래 보면 옥상 적용은 얼마까지 인정되었습니까? 3분의 2까지 인정하는데 아무리 많더라도 전체 대지 면적에 얼마를 추가할 수 없다? 50% 추가할 수 없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49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95페이지. 도로라는 말이 있습니까? 도로. 자, 도로 지정과 폐지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읽어볼래요? 여기 이제 공공기관이 만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공공기관 만든 도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필지가 10번지와 11번 필지 두 개의 필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는 갑이 소유하여 있고 요는 을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은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으므로 건물을 칠 수 있겠죠. 되지 맞습니다. 근데 을의 입장은 어떻게 쓸까요?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 쓴다. 도로가 있으면 대지라고 말을 씁니다. 자, 대지는 도로가 있나 없나를 보고 구분합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 대지, 도로 없는 것을 맹지라 쓴다. 자, 그러면 을의 토지는 도로가 없음으로 인하여 건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잖아.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고 건축가의 건축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자, 도로 확보를 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도로를 만들려면 이해관계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 이제 한 곳에 뭡니까? 요만큼을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만큼 선거해야 되겠죠. 도로를 하겠다고 측량을 하여 을이 누구인데 동의를 받았습니까? 갑에게. 요때는 뭡니까? 이해관계인이 갑이 되겠죠.
여기만 지금 도로를 사용하겠다고 동의를 해 준다면 요 부분이 이제 도로가 형성되겠죠? 이게 이제 시장 등이 공간하니까 사실상 도로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도로가 확보되면, 자, 도로가 확보되면 어른 건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어리 여기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자, 이 옆집 이웃 사촌이 살다가 보면 서로, 그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갑이 기분 나쁘다고 을에게 도로 못 쓰게 막으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도로를 폐지하려면, 자, 갑은 누구의 동의를 또 받아야 돼요? 을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을은 이거 이때는 이해관계인 누굽니까? 을이 됩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인 누가 된다? 이해관계인 을이 되겠죠. 얘 동의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동의해 주면 집 뜯어야 되는데, 그죠? 이때는 다시 또 폐지할 때도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럼 이때 이해관계인 누가 된다? 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찍어주면 이거 없애기 힘듭니다. 그래서 도로를 내겠다고, 이렇게 길 좀 내겠다고 도장, 인감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냥 뭐 좀 스라이크 하면서 뭐, 그죠? 했다가 나중에는 없애려고 하면 또 절대 못 없습니다. 이거 동의 안 해준다면. 그래서 도로를 지정할 때도 누구 동의받는다? 이해관계인 동의받는다. 줄 것입니다. 도로를 처음 지정할 때도, 그죠? 자, 지정 공고하려면, 허가권은 도로를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자, 이해관계 동의 받아야 됩니까? 이거 공고해 버리면 이거 허가권자가 되겠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공고하면 이거 사실상 도로로 바뀝니다. 동의 안 하면 공고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만약 폐지할 때도 어떻게 해요? 폐지할 때도 뭐다? 이해관계 동의 받는다. 자, 도로를 새로 지정하든 새로 뭐다? 폐지하든, 지정할 때든 폐지할 때든 관계없이 뭐다?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야 된다. 자, 기억해 둡니다. 설정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자, 도로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까? 전면이 최소 얼마입니까?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2m에서 접해야 됩니다. 원칙은 전면이 얼마다? 2m입니다. 여기 전면을 물었습니다. 2m가 안 접하면, 자, 그죠? 건물 못 짓습니다. 최소 건물이 있는 대지는 몇 m 이상? 2m 이상 접해야 돼요. 근데 예외 조항이 있죠? 자, 공지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거로하지 않습니다. 뭐 통행 지장이 없는 거 있죠? 뭐 공지도 있고 쭉 공원도 있겠죠? 뭐 유원지도 있을지나 통행 지장이 없으면 거로하지 않다. 한 장 넘겼습니다. 자, 강화로 안 가보겠습니다. 강화 보겠죠? 강화는 어떤 건가 하면, 만약 일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건물을 제가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이제 갑이 여기 건물을 짓겠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얼마습니까? 2000제곱미터 이상입니까? 예? 2000제곱미터 이상 맞죠? 자, 그러면 연면적이 이 건물이 2000제곱미터 이상 지었습니다.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지었을 때는 이 도로 넓이가 얼마가 된대요? 6m가 돼요. 6m 되고, 이게 뭐다? 4m 이상 접해야 돼요. 자, 이걸 암기할 때 어떻게 한다? 264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암기한다? 264. 공장은 364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반 건물은 264, 공장은 364로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면 됩니다. 되겠죠? 아까 최소 전면이 얼마다? 2m가 최소 전면인데, 건물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최소한 뭐다?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한다. 공장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6m 이상 3이 똑같죠. 공장은 얼마다? 3,000. 일반 건물은 2,000 되겠죠. 그래서 자, 일반 건물은 264, 공장은 364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 되겠죠. 자, 건축선이라고 했습니다. 건축선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선. 자, 건축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선은 뭘 건축선이라고 부르는가 한번 읽어볼래요? 건축선. 자, 여기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어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10m라 가정하면 여기까지 10m. 여기까지 뭐다? 10m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건축선은 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씁니다. 선. 자, 이 대지와 도로의 뭐 된다?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써요. 되겠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쓴다. 뭐 특별히 어렵지 않죠?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을 뭐라 부른다? 건축선. 이 경계선. 이 경계선 되겠죠. 이걸 경계선을 뭐라 부른다? 건축선이라 불러요. 그래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그러면 자, 줄만큼만 되겠네. 어디 걸까요? 첫째 줄 마지막에. 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이 10m, 이 면적이 10m가 이 대지는 몇 m입니까? 몇 제곱미터입니까? 1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겠죠. 자, 예외가 있습니까? 소유너비 미달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밑에 그림 있죠? 소유너비가 미달한다면 읽어볼래요. 자, 도로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m짜리 도로가 있어요. 2m짜리 도로. 원래 소유너비가 4m입니다. 소유너비가 몇 m다? 4m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너비 미달이 딱 되었어요. 그럼 양쪽에 대지가 되어 있습니까? 양쪽에 뭐인다? 다 땅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똑같이 10m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처럼. 여기도 10m. 여기도 뭐다? 10m 똑같이 있다면 소유너비가 미달되니까 소유너비 만들어줘야 돼? 안 만들어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소유너비 만들어주려고 그럼 여기 중심선이 있습니까? 도로의 중심선이 있어요. 이 도로의 중심선이 존재한다면 이 중심선이죠. 중심선으로부터 2분의 1씩 후퇴하면 됩니까? 2분의 1씩 후퇴겠다. 2분의 1 같으면 몇 m 후퇴하면 될까요? 2m 후퇴하면 되겠네. 그죠? 여기도 2분의 1 후퇴하면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커도 2m, 2m 후퇴하면 전체가 4m 만들어졌죠? 소유너비가 얼마다? 4m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대지 면적은 실제로 얼마 치고 돌았습니까? 1m 치고 돌았죠. 그럼 1m 이렇게 치고 돌았네. 그러면 남은 그것은 뭡니까? 9m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요 9m 밖에 안 되겠죠? 1m 차고 돌았잖아.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은 얼마냐 물으면 9 곱하기 10 하면 얼마가 될까요? 예? 90제곱미터가 되었습니까? 얼마 된다? 90제곱미터가 됐죠. 그러면 여기 소유너비 미달할 경우는 대지 면적에 포함시켰어요? 안 했어요? 예? 대지 면적에 산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소유너비 미달할 때는 대지 면적에 뭐한다? 산입된다 안 된다?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별난 없죠?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경사지, 하천 등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 있습니까? 자, 이쪽에 이제 하천이 쭉 흘러가고 있어요. 뭐가 흘러가고 있다? 하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천. 뭐가 흘러갔다? 하천. 하천이 있어요. 또는 경사지, 뭐 철도, 철길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는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만치 미달할 수, 후퇴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이쪽으로 못 나가잖아. 그러면 경사지 있는 쪽입니까? 아닙니까? 경사지 있는 쪽이 어디예요? 여기가 경사지 있는 쪽이에요. 여기부터
후퇴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2m라 가정합시다. 소유너비가 얼마다? 2m가 이렇게 존재했다면 몇 m 만들어줘야 됩니까? 4m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경사지 있는 쪽에서 소유너비만치 후퇴하면 될까요? 얼마만치 후퇴했습니까? 4m 후퇴하시면 되겠다. 그럼 여기 쭉 이렇게 뭐 됩니까? 건축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 이제 건축선이 만들어졌죠. 여러분 책에 그림 해놨잖아. 그죠? 이렇게 해놨죠. 그럼 여기만치 도로가 되겠죠? 이 도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건축선이 여기로 이동했거든요. 건축선이 여기로 이동했죠? 그럼 건축선이 이렇게 이동함으로 인하여 그러면 여기는 이제 2m 차고 들어왔죠? 그럼 대지 면적은 얼마 될까요? 이 8m 되니까. 그죠? 8 곱하기 10하면 뭐다? 80 제곱미터가 되었습니까? 대지 면적 얼마다? 80 제곱미터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것도 대지 면적에 포함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되겠죠. 그게 두 번째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가각전제가 있습니까? 가각전제 있죠. 이거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퉁이 도로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떤 도로다? 모퉁이 도로 이런 거 있거든. 제가 그림을 안 그려볼게요. 우리가 모퉁이 도로 이런 것은 회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전할 때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게. 자,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다 봅시다. 이 도로가 있어. 요 도로폭이 내가 7m라고 가정해 봅시다. 몇 m? 7m. 이 도로폭이 되겠습니까? 4m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도로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회전할 때 이거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이 있죠. 이걸 자르자는 거. 이걸 가각전제라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회전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이럴 때 자르는 걸 가각전제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한다 했어요? 8m 미만인 도로일 때 쓴다 했습니까?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로 볼래요? 참고로 봅니다. 자, 도로폭이 있으면 각도가 있을 거예요. 뭐가 있다? 각도가 90도 미만 경우와 90도 이상입니까? 90도 뭐다? 미만. 미만과 90도 이상입니까? 이상에도 뭐다? 120도 미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로 나눠놨을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도로 이제 폭이 각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각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가정했을 때, 자, 몇 미터 미만에 정합니까? 8m 미만, 6m 이상입니까? 그죠? 그죠? 자, 6m 미만, 4m 이상이죠?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도 8m 미만 되겠죠. 6m 이상이 되고, 자, 되겠죠. 이거는 6m 미만이고 4m 이상이 되겠죠. 자, 이것도 8m 미만에 6m 이상 이런 말을 적어놨죠. 그죠? 자, 이것도 6m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그죠? 4m 이상이 되겠습니다.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4, 3, 32, 32, 22 이렇게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면이 뭡니다? 7m, 한 면이 4m가 되겠죠. 요 각도가 90도 미만이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90도 미만에 들어감으로, 자, 8m, 6m, 8m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6m 이상 8m 미만 안에 들어갔잖아요. 7m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건 4m니까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90도 미만이니까 여기 들어갔겠죠. 그럼 여기 만나는 숫자가 얼마 나왔어요? 3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되겠죠. 그럼 이 꼭지점으로부터 몇 m를 후퇴했습니까? 3m. 이렇게 요 점으로부터 몇 m? 3m 후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딱
잘라버린 거. 이걸 가각전제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3m, 여기부터 3m 후퇴해서 뭐다? 이걸 잘라서 뭐다? 정리하는 걸 가각전제라 쓰는데, 그럼 여기서 가각전제했을 이 면적은 대지 면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제외됩니다. 어디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지 면적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가각전제는 대지 면적 할 때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 제가 다시 안 해보겠습니다. 자, 90도 이상 120도 미만. 만약 여기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각도가 110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밑으로 가야 됩니까? 밑으로 가야 되겠죠. 밑으로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한 면은 7m니까 내려왔죠. 다른 면은 뭐다? 4m니까 밑으로 와야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 자를까요? 2m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점 되겠죠. 그러면 이 점에서 몇 m 후퇴했습니까? 2m. 이 점에서 2m 후퇴를 하여 이 점과 이 점을 잘라주는 것을 가각전제라 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여러분 책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하단에 497페이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되겠죠? 각도가 지금 몇 도 있습니까? 90도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밑에 있죠? 도로평이 7m죠? 7m 여기다 갔네. 됐습니까? 하나의 도로폭이 5m는 여기다 갔네. 얼마나 후퇴했습니까? 2m. 만난 점보다 2m 잘랐죠? 그 뜻이고, 두 번째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되겠죠? 자, 두 번째는 70도는 위에 올라갔습니다. 됐죠? 70도 위에 있으니까. 되겠죠? 위에 있으니까 한 도로가 얼마다? 7m.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또 다른 도는 몇 m? 6m 되겠죠? 이리 볼래요? 6m 맞죠? 6m니까 여기에 선을 그어버리면 만나는 점이 얼마 나왔습니까? 4m 나왔죠? 4m 후퇴하여 잘랐다 이 뜻이겠죠? 근적선이 되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옆에 있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110도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6m, 하나는 뭐다? 6m 되겠죠? 하나는 6m, 하나는 뭐다? 7m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려왔죠? 이렇게 한번 내려갔죠? 만나는 점이 뭐다? 3m 잘랐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느냐? 안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 말 깊게 안 나와요. 일단 가각전제는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까지는 주택관리사는 다 외워야 됩니다. 중개사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사는 가각전제 하는 모습까지는 시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가각전제와 수요너비 미달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고, 자, 지정건축선이라고 있거든. 한 장 넘겨볼래요. 지정건축선. 찾았습니까? 지정건축선이 있는데, 원래 지정건축선은 이런 거 되겠죠? 제가 그림을 안 그려봐요. 여기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 도로인데, 이 도로가 12m 도로예요. 자, 12m 도로, 아주 넓은 도로였습니다. 자, 12m 도로가 이렇게 존재했는데, 여기 땅들이 필지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쭉 필지들이 쭉 있습니다. 쭉 이렇게 필지들이 쭉 있다 봅시다. 그죠? 그러면 필지가 10번지도 있고 11번지, 12번지, 13번지 이렇게 있다 봅시다. 자, 근데 필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건물을 지을 때 사람들이 뭡니까? 선에 맞춰서, 건축선에 맞춰서 안 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려서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려 짓겠죠. 어떤 사람은 땡겨 지을 수도 있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바싹 땡겨가 이렇게 또 건물을 지을 수,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주마다 지멋대로 건물을 지니까 들락날락한데 보기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보기가 나쁘니까, 자, 여기서 위치를 정비하는 목적입니다.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뭐를 정비다? 위치 정비 또는 환경 정비란 목적으로, 그죠? 환경을 정비할 목적으로 여기부터 몇 m까지? 4m까지 후퇴를 합니다. 건축선을 별도로 딱 이렇게 선을 지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건물을 지을 때 위치 정비나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최대 몇 m까지 물릴 수 있습니까?
4m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럼 4m까지 물렸다면 앞으로 건물을 때 여기 선에 물려가 져야 됩니다. 조금이 들어가도 지어도 안 됩니다. 나와서 지어도 안 돼요. 그럼 건물이요 딱 줄 썼어요, 안 썼어요? 상업지역은 다 이렇게 위치정비, 항변정비 때문에 도로가는 전부 뭡니까? 여기 딱 맞추지 않으면 허가 안 내줘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 여기서 여기까지 20m라고 봅시다. 그죠? 여기서까지 10m라고 보면 이 대지 면적 산입할 때 이거 다 늘릴 수 있나? 못 씁니다. 그러면 여기는 위치 정비나 환경 정비 목적으로 해서 3m 물리더라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다 넣었습니다. 그죠? 이때는 대지 면적을 계산할 때 다 포함시킵니다. 얼마로 계산된다? 200제곱미터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대지 면적 할 때 산입하느냐 안 하느냐 무슨 차이점이 있나 묻는데, 이거 산입하면 용적률을 계산과 검표를 할 때 유리하거든요. 뭐 할 때? 용적률 계산과 검표를 계산할 때 이거 전부 대지 면적에 산입합니다. 전부 다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대지 면적에 산입했습니까? 위치 정비나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건축선을 별도로 허가권자가 정했을 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아까 소유업이 미달하는 경우와 가각전제는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위치 정보나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이 허가권자가 시장구수구청장 등이 별도로 건축선을 정했을 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라고 했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 보니까 두째 줄에 이 허가권자 있습니다. 두째 줄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4m 이하의 부분에 선을 따로 정할 수 있겠죠. 따로 정했을 때는 그림에 보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이라고 색깔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대지 면적에 포함하여 산입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산입하면 되겠다. 자, 밑에 건축선이 있네. 자, 건축물의 담장이라고 되어 있네.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줄 것입니다. 왜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놨을까요? 거기는 이 도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 자, 자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건축선이 있으면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말아요. 이 튀어나오는 구조로 지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2층짜리 이 집 건물을 지었을 때 여기서 수직면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가 같은 건물 지을 때 여기 이제 출입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출입문 만들 때, 자, 만약에 이걸 여다지로 했을 경우에, 여다지로 했을 때 여기서는 미시어 해야 됩니까? 당기셔야 됩니까? 미시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뭐다? 당기시어.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당기시어 하면 어떻게 해요? 안에서 미시어 하면 열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이렇게 열으면 여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문에 그대로, 그죠? 부딪히니까 이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경우 때문에 요즘은 여기 자동문을 많이 설치해요. 요즘은 아예 유리문 할 때 요즘 자동문 많이 설치해요. 그렇죠? 바깥에서 이러고 밖으로 탁 밀고 놓으면 길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팍 부딪힐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닌데 땅 밑은 관계없죠? 통행에 지장이 없잖아. 왜냐하면 땅 밑은 왜 넘어가는 기초공사를 할 수 있겠죠? 무슨 공사를 했다? 기초공사를 하면 여기 땅 밑에는 넘어가더라도 뭡니까? 안 보이잖아. 부딪힐 염려가 없잖아. 땅 밑에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표 아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땅 위를 지금 말합니까? 땅 밑을 말합니까? 땅 위를 말합니다. 땅 위에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 지문입니다. 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면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지만, 자, 지표 아래는 거르하지 않다. 지표 아래는 넘어가 된다는 뜻이겠죠. 출입구 창문 등의 구조물이 있습니까? 출입구 창문 등의 구조물이 있겠네. 되겠죠. 그럼 창문을 열 때는 몇 미터까지는 안 된다? 4.5m 이하는 안 됩니다. 넘어가면 관계없어요?
자, 4.5m 넘어가면 관계없겠죠. 자, 우리 건축 보면 한 층을 4m로 본다 했죠? 한 층을 몇 m로 본다? 4m로 보거든요. 2층에서는 바깥으로 문 여는 거 해도 관계없겠네? 그죠? 이렇게 해도 돼요. 위층에는 밖을 열어도 관계없는가 하면, 자, 이 4.5m 넘어가거든. 왜냐면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1.2m가 됩니다. 얼마가 된다? 1.2m. 왜 이 턱을 건축에서 1.2m 했습니까? 추락 방지용입니다. 그죠? 1.2m부터 이 정도 올라옵니다. 허리선에 걸리면 누가 밀면 어떡해요? 바로 추락하거든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 선을 맞춰놨습니까? 1.2m 위에 창틀을 설치했겠죠. 그래서 여기 창틀을 보시면 그 1.2m로 많이 맞춰놨어요. 그래야 뭐다?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장난치면서 밀더라도 뭐다? 추락되지 않겠죠. 그죠? 그렇잖아. 1.2m 또 1m 여자 60 같으면 조금 올라오네. 그죠? 50cm는 진짜 조금 올라오겠네. 절대 추락할 일 없겠죠. 뭐 올라가 있으면 몰라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4.5m 넘는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왜 4.5m를 만들어 놨는가 하면 적재 용량입니다. 화물 트럭이 최대 실을 수 있는 게 뭐다? 4.5m입니다. 4.5m 넘어가면 차가 가다가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죠? 그렇잖아. 위에 너무 많으니까 차 가다가 뒤집어지잖아. 최대 적재 용량이 4.5m 이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터널 같은 데도 전부 뭐 적어놨습니까? 4.5m 이하만 통과할 수 있다고 다 적어놨어요. 그렇겠죠? 담보트럭 같은 거 진행하잖아. 그죠? 그래서 적재 용량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 밑에 그림 예쁘게 해놨죠? 터널도 보니까 4.5m 딱 적어놨잖아. 더 물건 싣고 가지 말아요. 자빠지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전제해 두시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